손자녀의 미래 직업에 메타버스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단 손자녀의 미래 직업 전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시니어들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메타버스에 대한 6가지 오해를 살펴봅니다. 먼저 맥킨지에서 나온 2가지 보고서를 보는데요. 메타버스에서 가치를 만드는 법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메타버스의 현실과 신화를 탐구하다라는 상당히 좋은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시니어들이 삶에서 어떤 시사점을 가져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에서 가치 만들기라는 그 보고서에 보면은요, 크리에이터 경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경제 모습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특히 우리의 손자녀가 어떠한 미래의 직업,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서로 59%의 소비자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메타버스를 간접 경험하거나 기대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데이터를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메타버스에는 5가지 영역이 있다. 그것은 소셜, 즉 사회적인 교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이거 외에도 여행이나 쇼핑,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접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요즘은 SNS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마케팅 캠페인 같은 것들, 그리고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 미팅, 또 이벤트나 컨퍼런스, 요새 줌이나 심지어 메타버스에서도 실행되는 것들이 이미 실현이 됐는데요. 이러한 것들과 현실 세계를 메타버스로 연결하는 제품 디자인 또는 디지털 트위닝, 그러니까 쌍둥이 디지털로 만드는 것들, 이런 영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어떠한 기술이든지 이것이 IT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층을 갖게 되고요. 우리들이 보게 되는 마지막 단에서는 컨텐츠와 경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먼저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한 확장을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맥킨지 보고서에는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6가지 오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의론이 요즘 많이 들고 있죠. 특히 주식이 폭락하고 이런 메타버스를 접목하는 기술 기업들이 어떠한 통화 가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많이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론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은 더욱더 확장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미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6가지 신화 오해들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는 그 신화 오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미국의 약 고객의 3분의 4 되는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비교적 정확히 기술할 수 있고, 무려 절반 정도는 실생활에서 메타버스의 성격을 이해해서 묘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메타버스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설문에서는 5년 이내에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정도를 메타버스에서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 저는 물론 하는 일이 이런 유튜브나 마케팅 이런 것에 연관이 있고 또 비즈니스 연관이 있다 보니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이밍이 무려 하루에 6시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하루의 생활 중에 6시간 정도는 이러한 디지털 세계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고, 메타버스가 지금의 디지털보다는 조금 편한 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먼 나라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젠 Z세대에서만 이런 것이 관심이 있을 거다. 또 MZ세대라고 넓혀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지만, 우리 베이비 부모들도 약 1.8시간 정도는 쓰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화는요, 게임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5년 이내에 쓰일 부분은 오히려 게임보다 높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쇼핑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러한 상당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메타버스는 Z세대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설문을 해보니까요. 오히려 일정 부분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뭐 새로운 컴퓨터 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SNS 이런 것들이 익숙한 시대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베이비 부머인 경우에도 아주 상대적으로 타 연령 대비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타버스로 돈을 벌 수 있겠냐라는 회의론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리고 NFT와 같은 자산을 구매할 것이다라는 그 비중이 적지 않게 있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앞에서 보신 시간을 쓰는 대부분이 디지털 메타버스로 전환될 것을 전망해 본다면 이 또한 돈을 벌 것인가라는 질문은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새 SNS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를 보면 그거로 돈이 되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부의 이전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더 실감 있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도 동시에 가능하지 않나 전망해 봅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요. 기술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채택 속도를 결정합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현재 굉장히 느려 보이지만 특히 다른 기술에서와 비슷하게 더 나아가서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얼리 어댑터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는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이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하고 놀고 연결하고 참여하는 방식,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의 메타버스에 진입한 브랜드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준비하라고 맥킨지에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인공지능 신문에서 나타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즉 가상세계, 현실 세계를 가상과 똑같이 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경험의 확산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시니어 삶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우리의 이동하는 공간이 오프라인으로 걸어 다니는 공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공간, 이거 외에도 디지털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공간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동선을 점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점유하는 방식은 컨텐츠 기반의 커머스가 될 것이고 누군가 그 동선 속에서 병행하면서 같이 하면서 신뢰를 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해자, 마케팅적인 해자가 됨으로써 남들보다 차별적 경쟁력, 다시 말씀드려서 밸류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손자녀들에게 접목시켜 본다면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욱더 디지털에 특화된 세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검색해서 자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찾는 그 검색 방식을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메타버스처럼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구현됐을 때 거기에 나의 부캐, 아바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고객들의 동선 속에 나의 브랜드가 노출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아마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명동의 먹 좋은 곳에 가게 상점을 갖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더욱더 메타버스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갖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더 뛰어넘는 그런 새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세대고 더 나아가서 우주 시대까지 나아가는 시대에 우리의 시공간적인 한계를 없애주는 그러한 기술을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우리 시니어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손자녀들의 미래 이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러한 노력들은 더욱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디지털 경험, 디지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최소한 9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는 교훈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주판을 배워서 우리가 경제의 역군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타이핑을 하거나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살아갈 이런 디지털 시대를 더욱더 액티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